접종자들이 많아가지고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미접종자들을 접종자 속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정부는 반대로 얘기하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자가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해요. 모순이잖아요. 몇 마디 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겁니다. 정부가 최초에 가정했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자, 확진자, 중증자 다 감소할 거라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게 현실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백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검사 양성률이 1%가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사 양성률이 2에서 3%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의학적인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확 증가하면은 그 팬데믹이 되는 거고요.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질환은 지역사회로 퍼져가지고 풍토병화, 영어로는 엔데믹화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 방역 패스가 강제적이고 비접종자들을 지나치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불이익을 줘가지고 결국은 백신을 맞게끔 하는 강제적인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게 된 거죠. 전국 각지에서 다 참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의료인, 모든 의료인을 하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목적이 비접종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질병청에서. 접종자들이 많아가지고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이 많으면 접종받지 않는 사람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게 집단 면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미접종자들을 접종자 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미접종자가 접종된, 즉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 속에 있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정부는 반대로 얘기하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자가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해요. 역으로 미접종자들끼리만 모이게 되죠. 그런데 왜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접종자들 사이에 못 들어가게 할까요? 모순이잖아요. 몇 마디 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겁니다. 1차나 2차까지 맞고 부작용이 심하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방역 패스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독감 백신을 만약에 올해 안 맞았다고 해서 마트나 백화점, 장보러도 못 가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코로나는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사망하신 그 사망자 수하고 1년에 평균 독감 때문에 사망하시는 그 사망자 수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치명률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로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뭐 헬스장이나 음식점, 도서관 출입을 제한당하는 피해 사례부터 좀 심하게는 이 방역 패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음성 제출을 하거나 백신을 맞거나 이거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시키는 그런 형태죠.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뭐 2월, 3월부터는 청소년들 뭐 도서관 이용이나 뭐 학원 뭐 이런 거 다 지금 확대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10대 청소년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럼 백신 맞고 몇 명 사망했죠? 신고된 건수만 4명입니다. 그러면은 치명률이 0인 10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4명이나 사망자가 보고됐고, 그다음 중증으로 진행돼가지고 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금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백신을 맞아서 이득이 있나요? 작년 2월 26일부터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나 중증자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까? 정부가 애초에 가정했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자, 확진자, 중증자 다 감소할 거라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게 현실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또 의학적인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검사 양성률이라는 거는 100명을 검사했을 때 2명이 양성으로 나오면 2%의 검사 양성률이라는 뜻이에요. 백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검사 양성률이 몇 퍼센트인지 1%가 안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최근에는 검사 양성률이 2에서 3%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방 효과가 있으면 검사 양성률은 계속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반증이 되고, 또 하나 의학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10,000명을 검사하면 200에서 300명이 양성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확 증가하면은 감염이 확 증가한다는 그 팬데믹이 되는 거고요.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질환은 다 지역사회로 퍼져가지고 풍토병화, 영어로는 엔데믹화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10월이나 9월 이때보다 왜 지금 사망자, 중증자가 더 많이 늘었을까요? 코로나 양성률은 일정한데 왜 사망자고 더 많이 늘어날까요? 바이러스가 더 독해져서 그럴까요? 사망자, 중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mRNA 백신을 전달해주는 리피드 나노파티클의 독성,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이 되면요, 병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 그래요.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스 코비드2도 그러한 항체 의존 면역 증강 현상을 보인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독성이 있어요. 그 S 단백질을 거의 무한대로 생성시키거든요. 몸에 mRNA 백신이 들어오면요. 이 S 단백질에 의해서도 혈관병증이 생긴다는, 미세 혈관병증이 생긴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일단 맞아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거는 일단 2차적인 차후의 문제고, 일단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독성을 갖고 있는 거는 연구상 계속 나와 있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왜 위중증자하고 사망자가 더 증가했을까요? 그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백신을 맞든지 말든지 국민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나라, 일단 순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확진자하고 사망자, 위중증자가 감소합니까? 변화 없습니까? 증가합니까? 역으로 백신 이 패스도 적용 안 하고 느슨하게 거리두기도 하고 백신 접종도 강제하지 않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거의 지금 없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나라들의 정책을 분석해가지고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나라를 쭉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은 분류가 돼요.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는 더 증가하고, 느슨하게 백신을 강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됐어요. 백신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파이자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공개를 요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